잘했어. 날씨가 좋다. 오늘은 모처럼 만에 춘천의 닭갈비를 먹으러 데이트를 하러 가기로 했다. 신난다. 재밌겠다. 천천히 가자. 오늘은 미세먼지도 없고 날도 맑다. 날씨 요정인 마도비 씨가 오늘도 열일을 했다. 자전거를 안 타기 너무 아까운 날씨다. 초록초록한 나무랑 풀들이 많이 타본 한강길인데도 여행 가는 기분을 느끼게 해준다. 기분이 너무 좋다. 오랜만에 데이딩이다. 기분이 좋다. 명캥은 평상시 성격이 무뚝뚝하다. 그런데 자전거를 타면 친절해진다.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내내 앞에서 바람도 막아주고 수신호도 잘해준다. 천천히 해. 지나갈게요. 위기의 순간에서 자기의 사람을 잘 지키는 성격이라더니 자전거를 탈 때를 위기의 순간이라고 생각하는 건가? 여튼 명캥이 날 배려해주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다. 오늘 춘천까지 간다고 청춘열차 차표까지 예약했다고 한다. 설마 진짜 춘천까지 가지는 않겠지? 적당히 가다가 중간 정도에서 되돌아가자고 해야겠다. 오늘 동풍이라더니 계속 맞바람이네. 마침 바람도 맞바람이라서 돌아가는 게 등바람이다. 이걸로 타협을 한번 봐야겠다. 근데 타협이 될까? 어디가 아픈 척을 해야 하나? 자전거 도로에 사람이 많다. 자전거는 안전하게 타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들을 잘 살펴야 한다. 같이 타는 경우에는 앞에서 넘어지면 뒤에 사람은 피하지 못한다. 그래서 앞에 타는 내가 주의를 많이 기울여야 한다. 어필인가? 특히 갑작스럽게 언덕이 나오는 경우가 제일 위험하다. 앞에서 갑자기 멈추면 클릿을 못 빼고 넘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미음나루 고개는 급경사에 좁기 때문에 항상 사고가 많이 나는 곳이다. 조심해야겠다. 여기는 명캥이 클바링 했던 곳이다. 갑자기 슬로우 모션으로 넘어져서 개웃겼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오늘은 사람들을 다 피해서 조심히 넘어가는 것 같다. 일단 여기만 넘으면 춘천까지는 큰 언덕이 없는 걸 알고 있는데 어디쯤에서 돌아가자고 해야 타협이 먹힐까? 그런데 갑자기 가면에서 시스템 배터리 부족이라는 경고가 뜬다. 뭐야, 어차피 멀리 못 가겠네. 그래서 명캥한테 이야기해본다. 자, 시스템 배터리 부족은 뭐야? GI2 배터리 없는 건데? 두 칸 남았거든. 얼마나 갈 것 같아? 두 판이면 오늘은 탈 수 있어. 이 작전은 실패다. 다른 작전을 펼쳐야겠다. 무릎이 살살 아파오는 것 같은데. 거꾸로 가고 싶다. 돌아가고 싶어. 눈바람. 명캥은 한번 목표를 세우면 반드시 이루는 스타일이다. 오늘 타협이 쉽지 않을 것 같다. 팔당에 왔다. 이제 팔당까지는 금방이다. 신호를 기다리는데 사람이 많다. 마비퀼 시승이 있어서 구경하다가 생각해보니 뒤에서 출발하면 위험할 것 같아서 횡단보도 앞쪽으로 간다. 마도비한테도 앞으로 오라고 했는데 안 온다. 명캥이 갑자기 새치기를 한다. 사람도 줄 서 있는데 왜 앞으로 가지? 신호가 바로 바뀌었다. 명캥이 제일 먼저 앞으로 올라간다. 나도 따라가는데 옆에 어떤 아저씨가 갑자기 서서 뒤에 오던 자전거랑 부딪혀서 둘이 같이 넘어진다.
좀만 늦었으면 나도 넘어질 뻔했다. 뒤에서 무슨 소리가 나서 봤는데 사고가 난 것 같다. 마도비가 넘어진 건 아니겠지? 조금 천천히 가니 마도비가 왔다. 마도비가 사고 난 건 아니라 다행이다. 마도비한테 물어보니 자전거 2대가 넘어졌다고 한다. 그래도 사고를 잘 피해서 다행이다. 자전거 탈 때는 항상 조심해야 한다. 요즘 자전거 도로에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사람도 많아지고 자전거도 많아져서 그만큼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 항상 조심해야지 잠깐 한눈 팔면 나의 귀한 자전거가 작살이 날 수 있다. 사람이 많지만 안전하게 잘 왔다. 이쪽 코스는 내가 좋아하는 길이다. 이쯤부터는 사람도 적어져서 여유가 생긴다. 자전거 길이 시야가 탁 트이고 한강이 아주 잘 보여서 경치가 죽인다. 그리고 중간에 터널도 있어서 다채롭다. 터널 안이 이전이랑 바뀐 것 같다. 조명이 예뻐졌다. 경치 구경을 하다 보니 능내역에 도착했다. 그런데 여의도 한강공원인 줄 알았다. 사람이 진짜 많다. 몇 년 전만 해도 여기 오면 사람도 별로 없고 한가했었는데 코로나가 풀려서 그런지 정말 사람이 많다. 이제 슬슬 돌아가자고 타협을 해야 하는데 여행은 여행답게 좀 가서 좋은 데 있으면 좀 쉬고 그래야지. 남는 게 있죠. 사진도 좀 찍고. 어디? 내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듣는다. 오늘도 쉽지 않겠다. 가다 보니 딸기 농장에 나온다. 여기를 매번 지날 때마다 저거 한번 먹고 가야 하는데 하면서 오늘도 지나친다. 딸기 주스는 도대체 언제 먹어볼 수 있을까? 딸기 향이 장난이 아니다. 딸기 냄새. 북한강 자전거길에 오니 사람도 없고 경치도 좋고 너무 좋다. 그런데 도로가 남한강보다는 안 좋다. 정말 경치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죠. 마도비가 갑자기 기분이 좋아 보인다. 저렇게 기분이 좋으면 소리를 지르거나 팔을 뻗거나 하는데 짧은 팔을 휘저기는 걸 보니 귀엽다. 그런데 갑자기 마도비 페달이 안 굴러간다. 핸들 놓치면 안 돼. 클릿을 빼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옆에 봉을 잡을 줄은 몰랐다. 잘했다고 칭찬할 타이밍에 브레이크 잡고 천천히 내리라고 말해줄걸. 그래도 크게 다치진 않은 것 같아서 다행이다. 언덕에 나와서 기어를 바꿨는데 갑자기 페달이 돌아가지 않았다. 순간 너무 놀라서 빠르게 클릿을 뺐다. 그래서 거의 섰다고 생각해서 옆에 봉을 잡았다. 그런데 속도가 줄지 않았다. 그래서 봉 잡은 내 오른팔을 살리기 위해서 핸들을 잡고 있던 내 왼손을 놨다. 갑자기 자전거와 봉이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났다. 봉은 왜 잡았을까? 그래도 쇄골만 조금 아플 뿐 크게 다치지는 않고 자전거도 괜찮아 보였다. 그래서 다시 출발을 했다. 근데 뒷기어가 조절이 안 된다. 오른쪽 작은 뒷기어가 작동이 안 돼. 마도비 자전거에 문제가 생겼다.
자세히 보니 오른쪽 레버가 작살이 났다. 여보세요? 샵에 전화해 이것저것 조치를 취해봤는데 그래도 전혀 작동을 안 한다. 이렇게 춘천은 못 가게 되었다. 네. 마도비의 큰 그림에 당한 것 같다. 이왕 이렇게 된 거 그간 못 마셔본 딸기 주스도 마시고 지하철 타고 돌아가기로 했다. 아, 140km 탄다고 해서 어제 많이 먹었는데 망했다. 멋있네. 아, 표 취소해야지. 힘들게 잡았더니. 쟤 좀 무겁나 봐, 기어가? 케이던스가 잘 안 나오길래 뭐. 케이던스 높여줘? 높여줘. 그거 엄청나게 빠를 텐데. 괜찮아. 전혀 상관없어. 제가 뭐 쳐줘? 쳐봐. 나는 자전거 타고 복귀하고 싶었는데 마도비가 너무 슬퍼해서 같이 지하철 타고 가주기로 했다. $48,000원. 둘이 번갈아 가면서 하나씩 해먹는. 나는 아래 위에 옷을 해먹고. 에이, 옷은 그러네. 옷도 거의 50만 원이었는데. 그럼 어떻게 귀여워서라도 입을 수 있어. 그래도 재고가 있어서 바로 고쳐서 다행이다. 다시 새 자전거가 된다. 그래도 운이 좋았어. 부품이 바로 있었어. 어처구니가 없다. 48만 원이 나갔는데 다행이라니. 한 달 할부가 40만 원인데 한 달 못하면 40만 원 날리는 거지. 참 긍정적이다.